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다우지수는 0.3% 플러스, 그리고 나스닥은 0.68% 마이너스, S&P 500이 0.11%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자, 보면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다우지수는 플러스였었고, 그리고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어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운 이러한 그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은 하락폭이 조금 좀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 양상을 보였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를 보면은 경제 지표가 처음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자, 우리가 이제 CPI라고 얘기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도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좀 상승폭이 적게 나왔다. 이렇게 이러면서 결국은 연준에서의 금리 동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제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자, 이러면서 여기서 뭐 지수가 조금 좀 반등이 나오는 듯한 이러한 그 상황이었었지만은 금요일이면은 우리가 이제 11일이죠. 금요일 날 발표된 PPI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상보다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여기 발표된 것을 보니까 7월에 그 생산자 물가 지수 요것은 0.8%나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여기 이제 2022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다가 또 여기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는 0.1%가 더 올라갔어요. 예상치 그러면은 0.1% 올라갔다는 것은 0.7% 예상을 했겠죠. 거기에다가 전월, 그러니까 이게 이제 7월인데 6월 대비해 가지고 보니까 요것도 0.1%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0.3% 이렇게 전달 대비해 가지고 상승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도 적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도 높게 나왔다. 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연준의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 원유 가격이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또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유하고 곡물 가격의 상승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탈퇴를 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서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이것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여기서 엘니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촌 상태가 이상기후 현상이 굉장히 발생이 됐죠. 이상기후라는 것은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대형 화재 이런 것들, 이러면서 생산량이 감소가 돼 버려요. 생산량. 그러니까 곡물 생산량 감소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로 인해서 또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탈퇴, 이런 것으로 곡물 가격은 또 상승하고 있고, 원유 가격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최근 3주 동안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여기서 오펙하고 오펙 플러스 이 산유국이죠. 그리고 또 오펙 플러스 같으면은 바로 사우디하고 러시아, 이렇게 오펙 외에 이렇게 국가들, 사우디하고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있다고요. 생산량 감소되는 데다가 여기에서 이 또 소비는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소비 증가. 그 이유가 일단 중국이 경기 부양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소비가 증가될 거다. 그런 예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미국이 금리
그 인상, 금리 상승 이것이 이제 결국은 마무리되면서 경기가 계속 또 부양될 이런 가능성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줄어들었어요. 자, 원유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다음에 뭐 여기 가지고 있던 원유를 계속 소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고 확보라든가 또 이렇게 재고를 쌓아두는 이것이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80불 하던 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뭐 90불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원유 가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83불 19달러 19전이죠. 83달러 19센트 이렇게 그거 나타내고 있죠. 지금 보면은 60불대에 있던 것이 어느덧 80대에 왔고 이제 머지않아 90, 100불까지 온다. 뭐 이런 그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90달러를 넘을 경우에 이게 이제 90달러가 바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각국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어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그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생산자 물가 우리가 이제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이렇게 나누는데 생산자 물가는 곧 여기에서 이게 도매 물가예요. 이게 도매 물가인데 다른 것보다도 생산자 물가가 늘어나고 이게 증가되고 있다. 이게 상승한다. 이러면은 이게 효과가 뭐 당장 소비자 물가 쪽에 이게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2달. 그러니까 이게서 이제 8월이니까 9월 이게 이제 7월 거죠. 7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2달 뒤 9월 내지 10월에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러한 그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연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이게 지금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또 물가가 올라간다면은 지금 현재 3%대 이게 여기에서 3.2%죠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또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은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를 다시 인상할 그러한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전체가 지금 뭐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 올라가는 것이 바로 원유하고 곡물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원유는 뭐 이렇게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유 가격 계속 그 상승하고 있고 곡물 가격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또 상승되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이게 제일 그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게 예상보다도 높게 나온 것이 이게 주가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의 소비입니다. 미국의 이제 소비인데 여러분들이 그 소비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 요것은 소비가 7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30%가 미국에서의 그 수출 이게 소비죠. 소비 30%가 수출과 그리고 또 정부 지출 이런데 지금 보면은 소비가 이렇게 그 지난번에 발표된 것을 보면은 6월 달에 보면은 소비가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뭐 물가가 이렇게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좀 이렇게 그 예상보다는 뭐 이렇게 줄어들었지만은 이게 3%에서 3.2% 이렇게 그 조금 좀 올라갔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가 어떻게 여기에 데이터 자료가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연준에서의 또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도 높게 나왔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도 낮게 나왔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연준에서의 여기에 금리 결정에 대한 인상이냐 동결이냐 거기에 대한 또 방향이 좀 헷갈리는 이러한 상황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비가 과연 이런 그 자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상승이냐 아니면 좀 꺾일 수 있느냐. 이 꺾인다는 것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그러한 그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를 보니까 유럽 증시는 전체가 하락이에요. 유로스탁 50이 마이너스 1.43,
독일이 마이너스 1.03 그리고 프랑스가 마이너스 1.26 뭐 이렇게 그 전체가 유럽 증시는 1% 이상 이렇게 그 하락을 했는데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한 이런 그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증시 자, 이번 주 또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 건가? 주가가 여기에서 꺾이는 건가? 아니면은 그래도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건가? 자, 이런 또 갈림길에 또 놓여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 뭐 많이 내리진 않았네요. 0.44% 조금 좀 약세를 이렇게 그 보였고 여기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8%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이렇게 그 전체가 약세를 보이는 그러한 그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야, 그리고 또 어지러웠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그 지난 한 주 동안에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 이것 때문에 정신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뭐 여기서 뭐 이게 초전도체 이게 발견을 성공을 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또 허위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관련주들은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그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뭐 대창이라든가 뭐 서원이라든가 덕성 뭐 이런 그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신 없었죠. 초전도체 이 그 관련 소위 말해서 테마죠. 관련 테마. 자,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또 뭐가 있었어요. 이 중국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6년 만에 오래간만입니다. 코로나 이전 6년 만에 우리가 이제 6년 전 그러면은 뭐 여기서 몇 가지가 있는 게 바로 그 뭐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드라든가 뭐 이런 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한국 단체 여행을 이렇게 꽉 막아버리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여기서 단체 여행을 허가하는 상황이 됐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주 화장품이 여기서 상당히 그 올라갔어요. 화장품부터 시작해 가지고 면세점 그리고 또 뭐 카지노 그리고 또 뭐 여행 관련주 뭐 이게 여행주 뭐 항공주 뭐 다 올라갔죠. 그리고 또 여기서 뭐 보면은 뭐 롯데 쇼핑이라든가 신세계라든가 뭐 현대백화점 뭐 롯데 신라 뭐 다 전체가 올라가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상황이었었지만은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약세를 이게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번 주는 말이에요. 호재와 그리고 또 악재. 자, 이것이 혼전하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좀 주가가 상승보다는 여기에서 옆으로 횡보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뭐 어떤 지수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그리고 또 개별주 주식 개별주별로 이렇게 그 상승과 하락이 전개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일단 뭐 호재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중국이죠. 중국 관광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일단 이것이 호재거리로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악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기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금 제가 뭐 PPI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자 이러한 것이 또 여전히 또 이렇게 그 우려가 있다는 이러한 그 점에서 여기에서 호재와 악재가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 뭐 여기에서 그 인플레이션 이게 요거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PPI CPI 제가 이게 미국 증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일단은 뭐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은 거기에다가 또 뭐가 또 악재가 될 수가 있나 그러면은 이게 미국도의 이것도 악재가 될 수가 있지만은 생산자 물가지수 중국도 역시 경기 침체 우려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경기 침체. 자, 뭐 중국에서 한국의 단체 관광을 6년 만에 허락했다. 이거 호재거리가 될 수가 있지만은 중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것이 0.3%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야,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게 하락한 것이 2년 5개월 만에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이 된 이러한 그 상황에다가 여기에서 중국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은 국내 경기가 좋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또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뭐 수출도 둔화되고 수입도 여기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경기가 위축되면서 침체,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미국의 여기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 여기 예상보다도 높게 나와서 인플레이션의 우려 거기에다가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이러한 것들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그 증시를 하락으로 여기서 누르는 상황. 그렇지만은 또 중국에서의 그 바로 그 한국의 단체 관광 여행 요거는 또 호재거리로 작용되는 요것이 결국은 주가를 이렇게 지수 상승보다는 결국은 이렇게 그 횡보 내지 약세장으로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단 뭐 15일이면은 우리는 휴장이죠. 8월 15일 날 광복절 8월 15일 날 여기서 발표되는 중국에서의 그 실물 경기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이 일단은 뭐 여기에서 예상보다도 좀 좋게만 나와준다면 지금 중국 경기가 여기에서 안 좋기 때문에 이 국내 기업들의 또 국내에서 수출이 여기에서 감소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요. 감소. 그리고 또 무역수지 이것도 무역수지도 또 적자의 상황이 발표가 되는 이런 그 상황인데 중국의 경제 그 실물 지표가 좋게 나와준다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그 수출에 대한 또 기대감이 높아지고 거기에다가 수출 기업들의 이익 증대 기대감 때문에 투심이 조금 좀 회복되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또 대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단 뭐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네. 그죠? 월요일부터 이번 주에는 지수가 이렇게 상승보다는 조금 좀 횡보 약세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개별주 장세 지수 상승보다는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고 또 제자리에 또 이게 횡보하는 종목은 횡보하는 개별주 장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그랬죠. 8월 달은 전통적으로 이 증시가 약세장이다. 약세장.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죠. 특히 해외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펀드 매니저. 그러다 보니까 약세장이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8월 장세는 기대하지 말고 9월 달에 또 찬바람이 슬슬 돌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또 지수가 반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수를 이렇게 그 하방으로 이렇게 그 하락시키는 악재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악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또 이게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재료.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횡보 내지는 약세장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아까 뉴스 보다 보니까 2차 전지 보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 의료 AI 쪽이 상당히 뭐 많이 올라왔다. 뭐 그런 그 뉴스가 나오던데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2차 전지 쪽에 신경 쓰는 동안에 의료 AI죠. JLK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그 몇 개 종목군들 상당히 그 보면은 JLK도 올 연초 대비해가지고 뭐 100%까지 올라온 이런 그 상황이 됐어요. 보면은 JLK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JLK 이게 연초에 여기서 보면은 얼마죠? 연초에 자 1월 달에 가격이 약 한 4,000원이에요. 4,000 뭐 4,000원이라고 치자고요. 39,000원 10배 10배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의료 AI 쪽도 많이 올라왔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보면은 뭐 10만 원에서 이게서 얼마죠? 10만 원. 1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런 그 관련 주주도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또 하반기에 갈수록 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반도체 쪽에 집중을 많이 해라.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 방송이 제가 무료로 리딩을 유튜브에서 계속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해드리는데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수익 내신 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상도님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그 2,600만 원에 한 달에 수익을 냈는데 지난 그 7월이죠. 이분이 올린 글을 이렇게 한번 읽어 보면은 여기에서 이상돈 처음에 저 만나기 전에 3천을 손실이 나서 다 까먹어 버리고 제 대표님 영상 공부를 1번에서 41번까지 20번 외우고 다시 300만 원으로 연습하고 지금은 3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5종목 이내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에 하루 10만 원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항상 그 대표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자기가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면은 누구나 다 월 한 달에 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JLK 같은 경우 여기서 1월 달 대비해 가지고 10배 올라왔죠. 지금 여기 보세요. 저게 이분 같은 경우에 JLK 지금 9,600 샀어요. 그죠? 9,600만 원. 그래서 2억 4,300이 수익금이에요. JLK잖아. 그죠? 이게. 그래서 원금이 9,600에 이익금 합치니까 3억 3,900이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쭉 땡겨 올리는 이런 그 상황이 됐죠. 자, 하여튼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 계속 그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보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무료 리딩을 해드리는데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구독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화살표 요걸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그 카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카페가 링크가 돼 있어요. 카페가 링크가 돼 있으니까 요 카페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그 카페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그 카페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뭐 카페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카페 가입하시면은 천년나랑님의 수익과 조언이라든가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매매 기법 이런 매매 기법은 본인들이 평생 동안에 수익을 내는 이러한 그 매매 기법을 여기다가 공개한 거예요. 이거 잘 읽어보고 매매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평생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매매 기법을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이 카톡방에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 여기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들어오시면은 뭐 제가 하라는 대로 유튜브 영상을 잘 보면서 따라하면 월 한 잃지 않고 300에서 한 500 정도는 아마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무료 리딩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공짜예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공휴일 빼고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이 장중 내내 이 생방송으로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리딩. 여러분들이 이게 무료예요. 이게 돈 내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 여기에서 하는데 가서 방송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아마 월 88만 원에서 110만 원의 회비를 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 여기에서 방송을 했죠. 그 다음에 또 SBS, CNBC 여기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고 그러면 88만 원 회비를 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공짜예요.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 오시면은 생방송에 참여할 수 있고 이게 공부가 아니라 공짜로 이렇게 그 할 수가 있는데 제 방송을 잘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은 월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은 고기 잡는 법.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여기 고기 잡는 법이라는 것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할 종목을 이렇게 그 스스로 골라내요.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사면 돼요 뭐 이런 거 없이 여러분들이 골라서 그리고 그 어떤 원칙 하에서 이렇게 그 매매를 하면서 꾸준히 월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월 88만 원에서 110만 원의 회비를 내고 유료 방송을 들으면 거기 가면 종목 추천을 합니다. 종목. 종목 추천하는 거 이게 추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안 나요. 모르겠어요. 뭐 한 번 정도 내지 2번 정도는 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뭐 연속적으로 계속 그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회비 주고 가가지고 종목이나 받아가지고 추천 받아서 수익 날까 이런 분들은 나중에 다 손실이 발생이 되고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퇴출받는 고통을 이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돈을 벌라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매일 올려드려요. 매일 올려드린 것을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고 이게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면 여러분들 월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뭐 와서 뭐 종목을 제가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 종목 추천받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면은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시는 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한 10번 정도 이렇게 그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월 이렇게 그 50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항상 뭐 여러분들한테 공부해라 그런 얘기. 이 주식 투자는 공부하지 않으면은 답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고등학생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가족 중에서 고등학생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 안 하고 대학을 갈 수가 없죠. 그죠? 이 대학 공부. 이 주식 투자도 돈을 벌려면은 이게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 그러면은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공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공부를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종목 구걸을 하죠. 실제로 5%는 이게 수익이 나는데 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나머지 95% 이분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사면 좋아요. 뭐 이거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목 구걸을 한다, 구걸. 이분들은 손실을 보다가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폐인이 되죠. 돈이 없으니까 퇴출이 되고 폐인이 되는 것은 미래 써야 될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본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불행해졌어요. 이런 상황이 대두가 된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뭐 몸은 피폐해지고 건강은 해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95% 공부 안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5% 공부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 페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무제표 보는 법하고 차트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이것을 볼 줄 알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 이게 투자예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이게 하락을 했어요. 이게 10,000원이 됐어요. 이거를 샀어요. 10,000원에. 그럼 이런 거 사두면은 장기로 놔두면은 3배에서 5배 갑니다. 근데 문제는 5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못 사는 거예요. 이거를 재무제표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재무제표 보는 법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 흐름을 알고 그리고 매수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매수 매도. 그래서 이게 제가 가르쳐드리는 추세매매 이거 예상 여러분들이 잘 배우면은 여러분들은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낸 거를 5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두면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저평가 우량주 사서 대박 내고 매달 500만 원 수익 내서 대박 내고 여러분들이 이러면은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항상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5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 달달 외워보세요. 한번 외워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되냐 안 되냐 한번 여러분들이 노력해 보세요. 제가 될 수 있게끔 무조건 만들어 드릴게요. 첫째,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 수익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 50개, 100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종목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한 거예요. 이거 뭐 자기가 이런 종목 알지도 못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기동량으로 다 주워서 사다 보니까 이렇게 개수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하면 수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종목을 3종목을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1억 원어치 1억을 샀어요. 1억을 이 종목을 3개를 분산해 가지고 수익금이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종목을 공부를 해 가지고 7,500을 가지고 샀어요. 수익이 9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제가 계좌를 만들어 드릴게요. 절대 종목 구걸하러 다니지 마세요.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그리고 또 종목을 살 때도 다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위치에서 사야 돼요. 첫째, 종목 이렇게 그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사지 말고 올라갔다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세요. 눌림목.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보조지표 활용하는 거 CCI라든가 RSI라든가 엔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지표 이거 활용을 해가지고 일단 저점을 잘 잡고 그리고 이것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그리고 주가가 그 사이에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은 손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은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를 노랫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잘 외워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기 보면은 요 노래가 이렇게 그 카페에 가면은 말이에요. 여기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있죠? 요거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기에서 주식송 음원이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 가지고 벨소리, 알람 소리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아주 달달달달 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종목 공부를 또 해야죠. 자, 여기서 뭐 JLK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JLK 보면은 여기에서 매수하라고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 있어요. 이거 했으면은 거의 뭐 10배 정도 갔을 이란 그 종목. 자, 여기에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한번 요거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제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골라야 돼요. 21선 우상향. 여기 보면 21선 이렇게 올라가서 횡보하다가 계속 올라가죠. 그죠? 여기에. 그럼 여기서 올라가다 눌러주고 올라가다 눌러줬어요. 이 눌림목이라는 게 이제 CCI니 여기에서 보고 요 위치가 이제 보면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러면 요 위치에서 샀으면은 이만큼 수익 날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21선 우상향, 두 번째 눌림목 매수. 그러니까 눌림목에 여기 보면 그러니까 눌림목의 상황이 딱 왔어요. 눌림목.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중간에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 이렇게 네 가지 원칙.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재무제표를 봐야죠. 재무제표 볼 때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랬어요. PBR, PER.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이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는 이거는 2.4니까 3보다가 낮죠.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고. 그 다음에 Price Earning Ratio, 주가 이거는 수익 비율이.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이고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11.13이니까 뭐 거의 얼추 비슷하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재무제표, 이렇게 나왔구나. PBR, PER.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와 매매 이것을 구분하라 그랬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재가치가 올 때까지 가는 게 이게 투자인데 지금 우리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매를 하면서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내려고 그래요. 매매라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그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왔을 때 여기에서 뭐 분할로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면은 얼른 나와서 이렇게 매도하고 나오면서 월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익을 내는데, 뭐 매매 횟수는 한 5번 정도에서 한 8번 정도, 한 달에 너무 많이 뭐 한다고 수익 내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만 매매하세요. 이런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와 매매, 우리는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 매매할 수 있는 포지션에 딱 왔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에 왔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뭐 하는 회사냐 그러면은 이 회사는 이게서
관련 장비, 이렇게 관련 장비라는 건 반도체 장비예요. 뭐 이게 보면은 뭐 OLED, LED 제조 장비 뭐 이런 거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여기 보면은 뭐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 자, 이게 그리고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태양전지, 신생에너지 뭐 이런 제조 장비.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회사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죠. 재무제표가 매출이 1,185억. 그다음에 3,730억, 4,000억, 그다음에 올해는 한 2,750억 정도 매출이 좀 줄어드네요. 그죠? 이게 이제 작년에 2022년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2021년에 1,026억, 그리고 2022년에 1,239억, 2023년에 478억. 여기에서 영업 이익도 좀 줄어드네요. 그죠? 자, 여기서 영업 이익률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한번 매출 대비해 가지고 보죠. 영업 이익률이 17.35%. 이 정도. 여기서 뭐 28% 상당히 좋았어. 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 8.86%. ROE 자기 자본 수익률.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PBR 프라이스 북 밸류 레시오 주가 순 자산 비율.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가가 24,500원이에요. 이걸 나눠줍니다. 24,500원을 여기서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게 보면은 여기에 BPS가 있어요. 주가 순 자산 비율. 여기에 1842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주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 2.26이 나오는 거예요. 2.26.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여기 수익 비율이 요거는 주가가 24,500원입니다. 요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에 보면은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918원 이렇게 나눠주니까 이게 26.6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PBR, PER 계산하는구나. 그리고 또 보면은 PBR은 이게서 저평가지만은 PER은 조금 좀 고평가의 국면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서 주성 엔지니어링 일단 뭐 매매를 해야죠. 자, 여기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은 남의 도움 없이 자기가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는 거예요. 이게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합니다. 3천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나누라 그랬어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나눠서 자금을 이 3천만 원을 할애를 해놓으세요. 1자는 40%, 4, 32, 1,2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2차는 30%, 3, 3은 900만 원. 3차는 30%, 3, 3은 900만 원 이렇게 딱 해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1,200만 원. 1차 매수 1,200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하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러고 나오세요. 근데 이제 하수들은 말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1차, 2차, 3차 매수할 생각도 안 해요. 한 번에 다 사요. 올라가면 다행이죠. 내려오면은 손실폭이 또 커지면서 이거는 뭐 한 번에 다 산다는 걸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가는 거. 소위 말해서 50대 50 도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왔을 때는 손절도 못하고 결국은 여기에서 물려가지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수익은 안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수는 항상 분할 매수 철저히 하고 하수는 뭐 한 번에 사서 그냥 여기에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고수가 돼서 수익을 내려 그러면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분할 매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1차 매수한 후에 방금은 올라갔지만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여기서 분할 매수 이 자금을 할애를 해 놓는 거예요. 근데 1차 매수한 후에 주가가 내려와서 마이너스 5% 내려왔어요. 그럼 2차 매수 여기 900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2차 매수를 했는데도 또 주가가 또 내려와요. 그럼 마이너스 5% 내려오면 이때 3차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3차 매수 이게.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그 쭉 내려와도 걱정 없는 거가 이렇게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몇 퍼센트냐? 이게 이제 8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플러스 5% 오면은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오르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15%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85%가 올라올 가능성. 그럼 15%는 내려갈 가능성이죠. 그럼 내려간다. 15%가 이렇게 내려가요. 이럴 가능성은 15%예요. 이때는 3차 매수 가격에서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이러면 이게는 손절 이러고 여기 나오세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올라가다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요. 그것도 3번의 분할 매수예요. 3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려오면 손절. 소위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게 위험 관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위험 관리. 위험 관리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잡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면은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익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서 방금 말씀드린 이상도님 같이 한 달에 이렇게 그 2,600만 원 수익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원쓰리님 같이 한 달에 4,100만 원 수익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키움증권이 있어요. 키움증권.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21선 우상향. 여기 보면 21선 우상향, 그죠? 올라가다가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에 CCI 9이 과매도. 이건 없어요. 과매도 이게 근데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여기에서 돌파를 했어요. 그러다가 눌러줘요. 그러면 21선에서 이게 그 과매도 구간이 없더라도 21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이게 요 위치가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 눌러줬어요. 눌러줬는데 여기 보면은 21 이평선이면서 과매도 구간에 왔어요. 그럼 여기서 3번의 분할 매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또 밀리면은 손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잃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또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고 화요일 날이 5월 15일 날 휴장이에요. 그래서 내일 장은 뭐 별로 재미없는 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을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